아버지, 약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75세 김영식 씨가 떨리는 손으로 하얀 알약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버타운 302호에 들어온 지 한 달, 그는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불만을 말하면 약을 더 준다던데. 룸메이트 할아버지의 흐릿한 속삭임, 그리고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원장의 차가운 목소리. 관리비는 올리고 식비는 더 줄여. 어차피 가족들은 확인 안 해. 김영식 씨의 주름진 손이 휴대폰을 움켜쥡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참아왔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야기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언젠가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한 아버지가 실버타운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되찾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그린 소설을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우리가 부모님을 진정으로 모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노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중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과 함께 옆에 있는 알람 설정도 꼭 눌러주시기 바라요. 12월의 찬바람이 낡은 빌라의 틈새로 스며들었다. 김영식은 두꺼운 패딩을 입고도 몸을 움츠렸다. 75년을 살아온 몸은 이제 추위조차 버거워했다. 4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은 그의 인생과 닮아 있었다. 벽지는 누렇게 바래고 바닥은 삐걱거렸지만 그에게는 가장 편안한 공간이었다. 아, 또 수도 계량기 확인이구나. 영식은 관리사무소에서 온 안내문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겨울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번거로운 일이었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은 가파르고 좁았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뛰어내려갔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다. 천천히 천천히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실은 어둡고 습했다. 손전등 불빛으로 계량기를 찾아 숫자를 확인하던 그때였다. 이게 뭐지? 계량기 옆 파이프에서 물이 새고 있었다. 바닥이 미끄러워진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영식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다. 딱!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그의 몸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졌다. 허리와 무릎에 찌릿한 통증이 몰려왔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한동안 일어날 수가 없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누워있는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졌다. 아버지! 30분 후 아들 성진의 급한 목소리가 지하실에 울려 퍼졌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신고해준 덕분이었다. 성진은 아버지를 부축해 병원으로 모셨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무릎 관절이 많이 약해져 있었다. 아버지, 이제 혼자 사시면 안 돼요. 병원 복도에서 성진이 말했다. 딸 미나도 급히 달려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성진 오빠 말이 맞아요. 저희가 모셔야죠. 영식은 자식들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성진은 작년에 운영하던 작은 식당이 코로나로 문을 닫으면서 큰 빚을 지게 되었다. 아내와 두 아이를 키우기도 빠듯한 형편에 아버지까지 모시기는 역부족이었다. 미나 역시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며 겨우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다. 괜찮다, 괜찮아. 이 정도 넘어진 걸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을. 영식은 애써 웃어 보였지만 자식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아버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난달에도 가스레인지 끄는 걸 까먹으셨고 그저께는 현관문도 열어두고 주무셨다고 하시고. 성진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다. 며칠 후 성진과 미나는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낡은 빌라를 찾았다.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 좋은 곳을 찾았어요. 미나가 팜플렛을 꺼내 보였다. 여기 보세요. 실버타운 해피홈. 전문 간병인들이 24시간 상주하고 의사도 정기적으로 방문한다고 해요. 팜플렛 속 실버타운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다. 넓은 정원과 쾌적한 거실, 웃고 있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인쇄되어 있었다.
보호자가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최적의 선택이라는 문구가 큼직하게 적혀 있었다. 돈은 얼마나 드는데? 영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성진이 대답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부담감이 역력했다. 영식은 자식들의 마음을 이해했다. 진정으로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뼈 빠지게 일했던 자신이 이제는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한번 보러만 가보세요.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집으로 오시면 되니까요. 미나가 아버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이틀 후 가족들은 함께 실버타운 해피홈을 찾았다. 5층짜리 흰색 건물은 팜플렛과 똑같이 깔끔해 보였다. 로비에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직원들은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어서 오세요. 김영식 어르신이시죠?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원장이 나와 인사했다. 저희 해피홈은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시설을 둘러보았다. 식당은 깨끗했고 거실에는 몇몇 어르신들이 TV를 보고 계셨다. 그런데 영식은 왠지 모를 어색함을 느꼈다. 어르신들의 표정이 밝지 않았고 직원들의 미소도 어딘가 어색해 보였다. 이곳이 아버님께서 지내실 302호입니다. 원장이 문을 열어 보였다. 방은 깔끔했지만 좁았다. 2개의 침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룸메이트가 계시는군요? 성진이 물었다. 네, 이병수 어르신이십니다. 아주 조용하고 좋은 분이세요. 영식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회색빛 아파트들을 바라보았다. 40년 넘게 살던 집이 그리웠다. 비록 낡고 불편했지만 그곳에는 추억이 있었다. 아내와 함께 꾸며간 보금자리였고 아이들이 뛰어놀던 공간이었다. 어떠세요, 아버지?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식은 자식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버려지는 것 같은 서운함이 있었지만 자식들의 걱정을 더 이상 끼치고 싶지 않았다. 좋구나. 여기서 지내볼게. 그렇게 김영식의 실버타운 생활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를. 떠나온 낡은 빌라의 추억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302호 김영식 어르신 기상 시간입니다. 아침 7시 어김없이 울리는 방송 소리에 영식은 눈을 떴다. 실버타운에 들어온 지 벌써 2주가 지났다.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이 시간표가 이제는 몸에 배었다. 옆 침대에서는 룸메이트인 이병수 할아버지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82세인 이 할아버지는 치매 초기 증상으로 대화가 거의 불가능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영식이 살짝 어깨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다. 곧이어 문이 열리며 박주임이 들어왔다.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겉보기에는 친절해 보였지만 그녀의 미소는 어딘가 기계적이었다. 아, 김영식 어르신. 이병수 어르신은 제가 깨울게요. 어르신은 세수하고 식당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주임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마치 물건을 다루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세면장에서 세수를 마치고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에는 이미 다른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다. 20여 명 정도 되는 입소자들이 각자 지정된 자리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영식의 자리는 창가 쪽 5번 테이블이었다. 오늘 아침은 흰죽과 김치, 멸치볶음입니다. 배식을 담당하는 직원이 무표정하게 말했다. 흰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은 영식은 미간을 찌푸렸다. 맛이 밍밍했다. 집에서 먹던 아내의 손맛이 그리웠다. 김치도 너무 짜서 입에 맞지 않았다. 이상하지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옆자리에 앉은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최종두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분은 70대 중반으로 영식보다 1살 어렸다. 음식이 좀 그렇긴 하네요. 영식이 주위를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처음에 왔을 때는 괜찮았는데 요즘 들어 더 부실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불만 얘기하면 종두 할아버지는 말끝을 흐렸다.
불만 얘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쉿, 저기 박주임이 보고 있어요. 영식이 고개를 돌리니 박주임이 식당 구석에서 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영식과 눈이 마주치자 억지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식사 후에는 정해진 일과가 시작되었다. 오전 10시에는 약 복용 시간이었다. 영식은 처음 받은 약의 개수에 놀랐다. 혈압약 한 알이면 충분했던 집에서와 달리 여기서는 5알이나 주었다. 이 약들이 다 뭔가요? 영식이 물었다. 혈압약, 소화제, 영양제, 수면보조제. 다 어르신 건강을 위한 거예요. 간호조무사가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수면보조제는 왜 주시는 건가요? 잠은 잘 자는데. 원장님 지시사항이에요. 모든 어르신들이 복용하셔야 합니다. 영식은 의아했지만 약을 삼켰다. 그런데 이상했다. 약을 먹고 나면 하루 종일 머리가 멍하고 졸음이 쏟아졌다. 오후에는 TV 시청 시간이었다. 거실에 모인 어르신들은 대부분 조용했다. 대화를 나누는 분들도 거의 없었다. 영식은 옆에 앉은 할머니에게 말을 걸어보았다. 날씨가 좋네요. 산책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산책?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는 함부로 밖에 나갈 수 없어요. 원장님이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하시거든요. 영식은 놀랐다. 실버타운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마치 갇힌 것 같은 느낌이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원장이 식당에 나타났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그는 어르신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해피홈에서 편안한 하루 보내셨죠? 박수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원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계속 말했다. 저희는 항상 어르신들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영식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원장이 말하는 동안 직원들이 어르신들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감시하는 것 같았다. 밤이 되어 방으로 돌아가니 이병수 할아버지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다. 영식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집이 그리웠다. 비록 낡고 추웠지만 자유로웠던 그 공간이 간절했다. 뭔가 이상해. 영식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음식은 갈수록 부실해지고 약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주고 외출은 제한하고 이곳이 정말 어르신들을 위한 곳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그때 복도에서 작은 소음이 들렸다. 영식은 조용히 일어나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다. 원장과 박주임이 복도에서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번 달 지출을 더 줄여야겠어. 식자재비를 20% 더 절약하고. 그럼 어르신들 식사가 더 부실해질 텐데요. 상관없어. 어차피 가족들이 확인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불만 제기하는 사람들은 약으로 조용히 시키면 되니까. 영식은 충격을 받았다. 자신들이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약물로 어르신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끔찍한 진실을. 복도의 소음이 사라진 후 영식은 한동안 잠들지 못했다. 자식들에게 연락을 해야 하나? 하지만 자식들이 믿어줄까?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또 다른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새벽이 되어서야 영식은 겨우 잠들었다. 꿈속에서는 아내가 끓여준 따뜻한 미역국 냄새가 났다. 하지만 아침이 오면 다시 302호 김영식 어르신의 규칙적이고 외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곧 자신이 더 큰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실버타운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다. 영식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의문을 품게 되었다. 특히 며칠 전부터 식사의 질이 눈에 띄게 떨어진 것이 신경 쓰였다.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였다. 이게 뭐야? 국물이 완전히 맹물 아냐? 같은 테이블에 앉은 최종두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미역국이라고 나온 것은 미역 몇 조각이 떠다니는 맹물에 가까웠다. 쉿, 조용히 해요. 들릴라. 맞은편에 앉은 박순자 할머니가 눈치를 보며 말했다. 영식은 밥을 한 숟가락 뜨다가 깜짝 놀랐다. 밥알 사이사이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마치 곰팡이 냄새 같았다. 할머니, 이 밥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 들어 음식이 갈수록 이상해져요. 순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처음에는 그런대로 먹을 만했는데. 불만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갑자기 뒤에서 박주임의 목소리가 들렸다. 영식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아, 아니에요. 그냥. 순자 할머니가 당황하며 말을 얼버무렸다. 그냥이 아니라 뭔가 불만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박주임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담겨 있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식이 대신 대답했다. 박주임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테이블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점심시간 후 영식은 산책을 나가고 싶어 사무실에 갔다. 산책요? 그건 좀. 데스크에 앉은 직원이 난색을 표했다. 왜 안 되나요? 날씨도 좋은데.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요. 혹시 길에서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잖아요. 그럼 직원분이 함께 가주시면 되잖아요.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영식은 답답함을 느끼며 복도를 걸었다. 그때 화장실에서 나오던 종두 할아버지와 마주쳤다. 영식 씨,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종두 할아버지는 영식을 구석진 곳으로 데려갔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이 정상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기 이해철 할아버지 보이시죠? 종두 할아버지가 복도 끝에 앉아있는 할아버지를 가리켰다. 원래는 우리처럼 멀쩡하셨어요. 그런데 원장한테 불만을 얘기한 다음 날부터 갑자기 약이 늘어났죠. 그 후로는 저 모양이에요. 영식이 보니 이해철 할아버지는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다. 설마 정말이에요. 김말순 할머니도 그랬어요. 음식 불만을 제기했다가 약을 더 먹게 되었고 지금은 거의 말도 못해요. 영식은 소름이 돋았다. 자신도 며칠 전부터 약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었다. 그럼 왜 가족들은 모르는 거죠? 가족들이 언제 와봐요? 한 달에 한 번 오면 다행이죠. 그마저도 미리 연락하고 와서 그때만 좋은 음식 나오고 약도 평소보다 적게 줘요. 영식은 충격을 받았다. 성진과 미나가 지난주에 왔을 때도 그랬다. 평소보다 훨씬 좋은 점심이 나왔고 원장은 극진히 대접했었다. 더 끔찍한 건 회계예요. 종두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다. 제 아들이 회계사라서 좀 아는데 우리가 내는 돈에 비해 시설이나 서비스가 말이 안 돼요. 분명 어디선가 돈을 빼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 영식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수면 보조제를 먹었지만 마음이 너무 복잡했다. 새벽 2시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원장과 박주임, 그리고 모르는 남자가 대화하고 있었다. 이번 달 수익이 얼마나 나왔어? 원장이 물었다. 식자재비 절약하고 직원 수 줄인 덕분에 작년보다 40% 늘었습니다. 모르는 남자가 서류를 보며 대답했다. 좋아. 그럼 다음 달부터는 약값도 더 절약해봐. 어차피 이 사람들이 뭘 알겠어? 하지만 너무 심하게 하면. 괜찮아. 가족들은 바쁘니까 자주 안 오고 어르신들이 뭘 말해도 치매 때문이라고 하면 그만이야. 박주임이 웃으며 말했다. 요즘 불만 제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김영식이랑 최종두 그 사람들. 약 늘려줘. 조용해질 거야. 영식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자신과 종두 할아버지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영식은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아침 약 시간에 받은 약을 몰래 화분에 버리고 휴대폰을 꺼냈다. 손이 떨렸지만 성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성진아, 아버지다. 이곳이 이상해. 음식도 부실하고 이상한 약을 너무 많이 줘. 불만 말하면 약으로 재워버린다는 소문도 있고. 도와줘. 이곳은 실버타운이 아니라 사람을 가두고 돈만 밝히는 곳이야. 메시지를 보낸 후 영식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곳에 있는 다른 어르신들도 똑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었다. 오후에 미나에게도 메시지를 보냈다. 미나야, 이곳 음식이 정말 이상해.
곰팡이 냄새나는 쌀에 국물은 맹물 같아. 그런데 가족들 올 때만 좋은 음식이 나와. 뭔가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 같아. 한번 갑자기 와볼 수 있겠니? 저녁 시간, 성진에게서 답장이 왔다. 아버지, 정말요? 혹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던데. 영식은 가슴이 답답했다. 자식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서러웠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영식은 종두 할아버지와 몇몇 어르신들을 만났다. 우리가 직접 증거를 모아야 해요. 영식이 말했다. 가족들이 믿을 수 있도록. 어떻게요? 음식 사진도 찍고 약도 몰래 보관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해두는 거예요.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너무 위험해요. 들키면 더 위험한 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영식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자식들한테 이런 곳에 맡겨졌다고 해서 인간 대접도 못 받고 살 순 없잖아요. 그렇게 영식과 몇몇 어르신들의 조용한 저항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원장이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미나는 아버지의 메시지를 받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계속 오는 메시지들을 보니 심상치 않았다. 여보, 아버지가 계속 이상하다고 하시는데. 미나가 남편에게 말했다.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어르신들이 새로운 곳에 가시면 다 그래. 하지만 미나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다음 날 오후 직장에서 조퇴를 내고 실버타운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미리 연락하지 않았다. 미나 씨? 오늘 오신다고 연락 안 주셨는데. 데스크 직원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아, 갑자기 시간이 나서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잠깐만요. 지금 약 드시는 시간이라. 미나가 복도로 들어가니 영식이 복도 끝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버지. 미나야? 어떡해? 영식의 얼굴에 놀라움과 반가움이 동시에 스쳤다. 아버지가 계속 메시지 보내시니까 걱정돼서 왔어요. 그때 박주임이 급히 다가왔다. 김영식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지금 딸이 왔는데 약을 꼭 먹어야 하나요? 영식이 물었다. 네, 정해진 시간에 드셔야 해요. 미나는 아버지가 받은 약을 보고 깜짝 놀랐다. 집에서는 혈압약 한 알만 먹었던 아버지가 5알이나 되는 약을 받았다. 이 약들이 다 뭐예요? 어르신 건강을 위한 필수 약물들이에요. 박주임이 대답했다. 미나는 아버지의 표정을 유심히 보았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박주임이 옆에 있어서 말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 산책 나가실래요? 산책은 안전상. 박주임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미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함께 나가면 되잖아요. 결국 아버지와 함께 실버타운 뒤뜰로 나갔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영식은 비로소 입을 열었다. 미나야, 이곳이 정말 이상해. 어떻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영식은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부실한 음식, 과도한 약물 투여, 불만 제기 시 약물로 통제하는 일, 그리고 원장과 박주임의 대화까지. 정말이야, 미나야. 아버지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미나는 아버지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이제야 왜 아버지가 계속 메시지를 보냈는지 이해됐다. 알겠어요, 아버지. 오빠한테도 얘기해 볼게요. 그날 저녁 미나는 성진을 만났다. 오빠, 아버지 말이 맞는 것 같아. 뭐가? 미나는 오후에 본 것들을 성진에게 설명했다. 성진은 처음에 반신반의했지만 미나의 설명을 듣고 나니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럼 우리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어떻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사설 탐정하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한테 부탁해서 몰래 조사해보자. 일주일 후 성진은 사설 탐정 친구 민호와 함께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형, 이거 보면 뭔가 이상해. 민호가 실버타운 주변을 며칠간 관찰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식자재 납품 업체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어. 그것도 다 저가 업체들이야. 그게 뭔 의미야?
비용을 최대한 절약하려는 거지. 그런데 입소 비용은 상당히 비싸잖아. 돈은 어디로 가는 걸까? 성진과 민호는 며칠 더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원장은 여러 개의 허술한 업체를 통해 식자재를 공급받으면서 차액을 빼돌리고 있었다. 또한 필요한 직원 수보다 훨씬 적은 인력으로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절약하고 있었다. 이건 명백한 사기야. 민호가 말했다. 어르신들한테서 받는 돈의 절반 이상을 빼돌리고 있어. 한편 미나는 아버지를 다시 방문했다. 이번에도 예고 없이 갔다. 아버지,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콩나물국이랑 김치, 밥. 그런데 콩나물은 거의 없고 맹물이나 다름없었어. 미나는 몰래 휴대폰으로 남은 음식을 촬영했다. 정말 아버지 말이 맞았다. 이것을 점심이라고 내놓다니. 아버지, 다른 어르신들도 같은 음식을 드시나요? 그럼. 근데 미나야, 더 심각한 건 약이야. 영식은 며칠 전부터 몰래 모아둔 약들을 보여주었다. 이게 내가 하루에 먹어야 한다는 약들이야. 집에서는 혈압약 하나만 먹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많아. 미나는 약들을 사진으로 찍어뒀다.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대부분이 수면제나 정신안정제였다. 혈압약은 단 하나뿐이었다. 이건 말도 안 돼. 다음 날 성진과 미나는 모은 증거들을 가지고 영식을 만났다. 아버지, 우리가 다 확인했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영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자식들이 드디어 자신의 말을 믿어준다는 것이 고마웠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언론에 제보할 거예요. 성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지자체에도 신고하고요. 하지만 원장이 우리를 가만 놔둘까? 걱정 마세요, 아버지. 우리가 다 증거를 확보했어요. 그날 밤 성진은 지역 신문사 기자에게 연락했다. 기자님, 실버타운 관련해서 중요한 제보가 있습니다. 일주일 후 신문 일면에 실버타운 해피홈의 충격적 실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부실한 식자재, 과도한 약물 투여, 회계 부정 등이 상세히 보도됐다. 원장은 급히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사실을 부인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는 항상 어르신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식을 비롯한 여러 어르신들이 직접 증언에 나섰다. 성진이 확보한 회계 서류들도 공개되면서 원장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저희 아버지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씀해 주신 덕분에 이런 부정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성진이 기자들 앞에서 말했다. 결국 원장과 박주임은 업무상 배임과 노인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실버타운은 운영 정지됐고 어르신들은 각자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야 했다. 아버지, 이제 저희가 진짜로 모실게요. 미나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고마워, 미나야. 그리고 성진아도 아버지 말을 믿어주고 도와줘서. 영식은 비로소 마음이 편해졌다. 자식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다른 어르신들도 구할 수 있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네. 영식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이제 시작이었다. 가족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실버타운 해피홈이 문을 닫은 지 한 달이 지났다. 영식은 성진의 집 근처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2층짜리 다세대 주택의 1층, 방 2개의 작은 거실이 있는 집이었다. 낡은 빌라보다는 깔끔했지만 호화롭지는 않았다. 하지만 영식에게는 그 어느 곳보다 소중한 공간이었다. 아버지, 이사 정리 다 되셨어요? 미나가 장을 보고 돌아와 문을 열었다. 미나야. 고맙다. 이제 거의 다 정리됐어. 영식은 작은 거실에 앉아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다. 실버타운 사건은 아직도 간간히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었다. 다른 지역의 비슷한 시설들도 조사가 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아버지가 용기를 내주신 덕분에 다른 어르신들도 도움을 받게 됐네요. 미나가 냉장고에 장본 것들을 넣으며 말했다. 나야 뭘. 당연한 일을 한 거지. 미나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실버타운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목소리에도 활력이 있었다. 아버지, 오늘 성진 오빠 가족이 저녁에 온다고 했어요. 그래? 손자들도 오나? 네, 준호랑 지우도 같이요. 영식의 얼굴이 밝아졌다. 실버타운에 있는 동안 손자들을 거의 보지 못했던 것이 가장 아쉬웠다. 점심시간이 되자 영식은 직접 라면을 끓였다. 실버타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은 시간에 자신이 직접 만들어 먹는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 할아버지, 오후 6시 현관문이 열리며 12살 준호와 9살 지우가 뛰어들어왔다. 우리 손자들 많이 컸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지우가 영식의 품에 안겼다. 할아버지 TV에서 봤어요.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들을 혼내줬다면서요? 준호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잘못된 걸 바로잡은 거지. 성진도 가족들과 함께 들어왔다. 손에는 고기와 야채를 든 큰 봉지가 들려 있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고기 구워드릴게요. 성진아, 고마워. 그런데 너 요즘 일은 어때? 새로 시작한 사업이 잘 되고 있니? 네, 다행히 궤도에 올랐어요. 아버지 일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오히려 사업에도 도움이 됐어요. 영식은 뿌듯했다. 자식들이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아서였다. 미나가 부엌에서 상을 차렸다. 작은 테이블이지만 온 가족이 둘러앉으니 따뜻했다. 자, 건배. 성진이 소주잔을 들었다. 뭘로 건배하는 거야? 영식이 물었다. 아버지가 용기를 내주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된 걸 축하해서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영웅이 된 걸 축하해서. 준호가 끼어들었다. 무슨 영웅이야? 그냥 할아버지야. 하지만 영식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살짝 번졌다. 고기를 구우며 가족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다. 손자들의 학교 이야기, 성진의 사업 이야기, 미나의 직장 이야기. 평범하지만 소중한 대화들이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매주 와도 돼요? 지우가 물었다. 물론이지. 매일 와도 좋고. 정말요? 그럼 내일도 올게요. 그럼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해줄게. 식사를 마친 후 영식은 손자들과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실버타운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었다. 할아버지, 그 나쁜 곳에서 무서우셨어요? 준호가 물었다. 무섭다기보다는 답답했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영식은 잠시 생각했다. 작은 집이지만 자신의 공간이 있고 가족들이 자주 찾아오고 자유롭게 나가서 산책도 할 수 있는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지. 지금이 가장 행복해. 할아버지 나이에 이런 행복을 느낄 줄 몰랐어. 집으로 돌아오니 성진과 미나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올게요. 미나가 말했다. 그럼 고맙지. 그런데 너희들도 바쁠 텐데. 아니에요.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가족이 함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성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전에는 아버지를 모시는 게 부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축복인 거죠.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영식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작은 공간이지만 온기가 느껴졌다. 아직 정리하지 못한 짐들 사이에서 아내의 사진을 꺼내 들여다보았다. 여보, 우리 자식들이 참 좋은 아이들로 컸어. 힘들 때 서로 도와주고 아버지 걱정도 해주고 당신이 잘 키워준 덕분이야. 창밖으로는 따뜻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다. 낡은 빌라의 차가운 형광등과는 다른 포근한 느낌이었다. 한 달 후 영식은 근처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다. 실버타운에서 만났던 최종두 할아버지도 가끔 놀러왔다. 둘은 그때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웃기도 했다. 그때 정말 무서웠죠? 종두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렇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이야. 가족들과 더 가까워졌잖아. 맞아요. 저희 자식들도 그 일 이후로 더 자주 연락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영식은 성진 가족,
미나 부부와 함께 가족 나들이를 갔다. 한강공원에서 돗자리를 펴고 소풍을 즐겼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지우가 직접 깐 귤을 건네주었다. 고마워, 지우야. 할아버지, 우리 다음 주에도 또 놀러 갈까요? 그럼 좋지. 영식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돈이 많지도 않고 큰 집에 살지도 않지만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진이 말했다. 아버지,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잘할게요. 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아버지가 오히려 고맙지. 뭐가 고마우세요?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너희들이 아버지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해 준다는 게. 그날 밤 영식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실버타운에서의 불안한 잠이 아닌 집에서의 편안한 잠이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영식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시에서 주는 시민용기상이었다. 실버타운의 부정을 고발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다. 할아버지가 상도 받으시네. 준호가 신나게 말했다. 이게 뭐라고? 그냥 당연한 일 한 건데. 하지만 영식은 속으로 뿌듯했다. 75년을 살면서 이런 인정을 받을 줄은 몰랐다. 시상식에는 온 가족이 함께 갔다. 영식이 단상에서 간단한 소감을 말할 때 가족들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가족이 있으면 두렵지 않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영식의 집에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미나가 말했다. 나도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힘들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줘서. 해가 지고 가족들이 돌아간 후 영식은 베란다에 나가 별을 바라봤다. 작은 집이지만 이곳에서 보는 별들이 가장 아름다웠다. 그는 이제 알았다. 행복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족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밥 한 끼, 손자들의 웃음소리, 자식들의 안부 인사. 이런 평범한 일상들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김영식, 75세.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평범한 아버지. 그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낡은 빌라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의 울타리 속에서.